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이게 지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행복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라고 제가 글을 쓰는데,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뭔가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요. 막상 성취하게 되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런 딜레마에서 고통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미래의 어떤 그러한 기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큰 행운이 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행복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만큼 현재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감이 온다면 판단하지 말고 미래에 언젠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좀 냉정한 어떤 조언을 하는 게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글이 삶의 고통에 대해서 뼈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장점이 있고, 예, 쇼펜하우어는 그 욕심을 줄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인간은 그 욕심 중에 하나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타인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치 보고 아부하고, 그런 욕망은 아무리 키워봤자 그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좁고 인색하고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충족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욕망은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돈을 나쁘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주식도 물려받아가지고 나름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별한 진짜 부자는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잘 관리하고 좀 절약하면서, 만약 잘못된 욕망이라면 우리가 좀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있는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돈에 대한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잘 관리하고 절약하고,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돈이 많으면 자신의 자유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책 읽고 산책하고 노래 듣고 그 풍경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진짜 욕망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열망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릴 때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마 마흔이 넘어서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요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욕망들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몰랐던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이라든가 그런 관심들을 잘 살리고, 그것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바꿔간다면, 지금까지 이제 남의 눈치를 보고 돈만 쫓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했던 거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은 줄이면 안 되고요. 그 욕망을 잘 살려가지고, 마흔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은데요.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 그런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욕망은 자신에 대한 객관화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자긍심입니다. 자긍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긍심은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이 자긍심이고요. 자존감은 타인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남과 비교하고 남에 대해 질투하고 하면서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은 많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자긍심은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들을 좀 공적으로 좀 활용해서,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좀 밀고 나가는 것이 쇼펜하우어에게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존감은 깨져도 자긍심을 가져라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행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행복하게 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목적론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추구하기는 어렵고요.
그 단계에 가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답을 줄 수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쇼펜하우는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쇼펜하우의 책에 따르면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관심을 끌려는 삶에 대한 긍정이다라고 봅니다. 쇼펜하우가 볼 때 마지못해 산다 그런 어떤 것들도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분들은 돈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돈만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줄인다고 합니다만은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 친구들은 그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잠시 한두 달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만은 세상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뭐 쇼펜하우어는 무지개의 비유를 했는데 이제 무지개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의 물방울이 하나 사라진 데서 그 세상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하는 경우는 원래 목적은 내가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가족이 고통받고 친구가 고통받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고통스럽다, 힘들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그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거, 숨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몸이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이미 행복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쇼펜하우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인데요. 그 당시에 철학자로서 큰 어떤 명성을 갖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일단은 큰 절망을 했고 40 전까지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 그 후에 뜻하지 않은 행복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을 때 사진을 보게 되면 좀 꽃미남 같은 얼굴입니다. 외모와 다르게 실제로는 좀 불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 쫓겨나고 하면서 40 이후에 인생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뭐 책도 많이 팔리고 하면서 70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40이라면 그 원했던 원하지 않던 간에 자신이 원했던 삶이 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평가하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물질적인 조건 같은 경우도 쉽게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행복의 어떤 중심점을 내 마음속에 찾는다면 한 번쯤은 큰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인생의 반전,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마지막 생일 때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래 살고 보니 좋더라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한 번은 크게 깨지고 자존심 바닥이 되고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어쩌면 미래에 어떤 우리가 희망이랄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